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현역 가왕이라는 방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은 MBN 채널에서 11월 28일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방송은 5화까지 했습니다. 저는 방송 5화까지 다 봤는데요. 참고로 방송은 티빙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방송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방송은 내년에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방영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대표 7대7 대결 방송의 예선전을 방송하는 거라고 해요.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판권을 일본의 후지 테레비가 구입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트롯걸즈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서바이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방송을 진행한 다음에 각자 탑7의 멤버가 모여서 내년에 한일 대결 방송을 하는 건데요. 일본에서도 이미 방송을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중장년층에게 강세인 트로트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그런 국뽕 포인트, 거기에 한일전이라는 키워드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방송인데요. 현재 방송도 시청률은 10%대를 기록하면서 평타는 치고 있어요. 이 방송도 대놓고 국뽕 콘텐츠를 노리면서 매 라운드마다 참가자들이 등장을 할 때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 방송이 한일 국가대표의 대결이라는 타이틀이 약간 어색한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현재 한국과 일본 방송의 참가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미스트로트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 여성 참가자들이 그냥 기초 예선을 거쳐서 방송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롯과 상관없는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가 있고 아예 이 트롯 경력, 가수 경력이 없는 참가자들도 있어요. 일단 일본에서는 아마추어들의 콘테스트 방송은 많지만 현역들의 콘테스트 방송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수다가 인기가 있어서 중국의 판권도 팔렸을 때도, 그리고 지금 싱어게인 같은 포맷도 일본에서는 가져가서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싱어게인 같은 무명 가수들의 컨테스트라면 해볼만 할 것도 같은데도 일본은 프로 가수들이 자신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냥 자신들의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지 경쟁한다고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프로 가수들의 경연 방송이 진행되기 어려워. 특히 이 엔카 시장에서는 일본은 엔카 시장이 굉장히 크고 본인들이 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남들하고 이런 경연하는 방송에 나오려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로트 앵커가 뭐 사람들마다 말은 다르지만 지금 이 방송에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계신 남진 님도 앵카가 남아서 트로트가 된 거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이게 한일 관계 때문에 트로트를 앵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트로트 더 걸즈라고 지금 방송을 했거든요. 트롯 걸즈 재팬. 그러니까 이게 앵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의 트로트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참가자들이 앵카 가수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식 트로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반인들이 참가를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노래를 뭐 가장 잘하고 엄청 유명한 트로트 가수분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뭐 송가인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경쟁할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송은 트로트 경력이 있지만 1군급 가수들은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앵카 가수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거의 뭐 U13, 그러니까 유소년 대표들을 꾸려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올림픽 대표, 청소년 대표를 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결에 제시하는 카드의 레벨이 서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도 그냥 우리만 좋아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 지면 창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만 진심으로 달려드는 느낌이 되었는데요. 이게 또 웃긴 게 일본 방송에 그래서 한국인 참가자들이 있어요. 트롯걸즈 재팬이니까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일본에서 뽑는 뭐 그런 느낌이 되니까 타이틀이, 그래서 한국인들 참가자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주로 활동 중인 걸그룹 네이처의 김소희 님도 참가를 했고요. 미스트롯 참가자였던 트로트 가수인 송별이 님을 포함해서 5명의 한국인이 일본 쪽 방송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탑7에 드는 한국인이 나오면 일본 국가대표로 나오는 한국인이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
어쨌든 한국은 사실상 그냥 다 트로트 가수들이거든요. 경력자 위주로 방송에서 31명의 참가자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년차 가수신 김양님부터 뭐 1년차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고요. 유일하게 트롯 경력은 없지만 가수 경력 23년이나 되시는 그 가수 린님이 있고요. 누군지 비공개 중인 참가자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유일한 외국인으로는 미스트롯2에 나오셨던 미국 국적의 마리아님이 있어요. 한국 방송에서는 남진, 심수봉, 주현미, 신유님을 포함해서 뭐 박현빈님, 대성님, 이지혜님 등의 마스터들, 그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빅뱅의 대성님은 여기에도 나오고 일본 버전 방송에도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어요. MC는 신동엽님이 하고 있고요. 같이. 그래서 뭐 방송은 뭐 마리아린, 요요미님 등의 참가자들과 지금 현재 방송에서 인기가 높은 전유진, 뭐 김다연님들의 어린 참가자들의 영상들이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 초반에 1, 2화는 참가자들이 직접 다른 참가자들을 평가를 하는 자체 평가전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3, 4화에서는 참가자들이 상대방을 지목해서 1대1로 대결을 하고 패자부활전을 했었고요. 지금 방송 5화에서는 팀전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들에 대한 온라인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은 10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재미있게 느낀 포인트도 있고, 역시 트롯이, 이런 트롯 방송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좀 힘든 포인트도 느꼈는데요. 먼저 좀 그 힘들다고 생각한 포인트는 특히 5화 방송을 보면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트로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자본이 몰리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트로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요 같은 노래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케이팝 같은 느낌으로 살짝 춤도 추고, 뭐 트로트에 그 남미 댄스도 섞어서 막 추고 그러거든요. 이런 무대들과 모습들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너무 신나고 좋은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케이팝 그리고 밴드의 페스티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가볍게 흉내만 내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저런 가벼운 몸동작에 막 신나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 노래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직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인위적인, 그리고 너무 오버스러운 감정 표현이 많거든요.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런 방송을 보면 그런 벽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로트는 노래의 난이도가 일반 가요보다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로트에서 사용되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저음과 고음의 폭이 일반 가요보다는 짧은 편이에요. 일반 가요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요의 콘테스트 방송도 리뷰하는 저로서는 트로트 가수분들도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지만 일반 가요 콘테스트 방송에 비해서는 심심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시 경쟁의 힘은 대단하다. 이게 트로트 시장에도 예전보다 평균 가창력이 많이 상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아직도 다양한 스타일의 가수분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노래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송가인, 임영웅 님도 그랬고요.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전통 트로트 창법보다는 이제는 정석적인 가요 발성을 잘하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높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태진아, 현철, 송대관님 같은 전통 트로트 창법의 맛도 있죠. 지금 들어도 좋은 게 있고. 근데 너무 막 설렁설렁 부르기도 하고 자유롭게 부르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제는 인기 얻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참가자 중에서도 그런 정통 스타일의 유민지라는 가수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통 스타일의 창법이지만 이분도 노래는 거의 빠짐없이 제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노래하는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어쨌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김소윤님 같은 분들이 정석적으로 노래를 잘하시고 있는데요. 느낀 거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나이 어린 참가자들이 좀 잘하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이돌 시장은 약간의 그런 연애 감정을 보잖아요. 유사 연애 감정.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린 분들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현재 2위를 하고 있는 김다연님은 그 중에서 노래도 가장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엔카 가수분들 중에서는 정통적인 창법이 있고 가요에 가까운 막 클래식 같은 성악 같은 창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평균 가창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엔카 가수분들도. 일본의 일반 가요 그 가수분들에 비해서도 평균 가창력은 엔카 가수분들이 좋거든요. 그러나 지금 참가자들의 레벨에 차이가 나서 일본은 그런 엔카 경력자분들이 안 나오니까 뭐 우리가 훨씬 유리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7명이 누가 뽑히고 일본에서도 누가 뽑혀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대결을 할지는 궁금한데요. 저는 양쪽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내년에 방송이 시작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젊은 층에서 트로트 방송이나 음악 차트에서 트로트 곡에 대해 그런 차트에 있는 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무대들이 심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양한 무대와 음악을 듣고 보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서 감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즐기고 사셔야죠. 이제 그분들도 즐거운 인생을 사셔야죠. 우리만 그걸 다 누렸던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거는 좀 언페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살면서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 공간을 나눠 가지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